예, 뉴스 쪽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를 먼저 만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오수정 네, 기자.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뭐 오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당겨서 해도 어색하진 않은 내용입니다. 일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일본 문제로 나라 안팎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예. 저희 훅뉴스에서도 한 일본 전범 기업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분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전범 기업의 한국 자회사에서 부사장을 지낸 한국인이 어느 날 돌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면 화도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범 기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범 기업이라는 거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기업.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도 사실은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전범 기업 중에 한 곳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 부당하게 해임당했다? 그게 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 길죠. 네, 다이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예. 네, 이 회사의 모 회사가 다이셀 코퍼레이션인데 전범 기업입니다. 2년 전에 저희 훅뉴스 통해서 이 다이셀이라는 전범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지으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저 그 훅뉴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다이셀이 국내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특혜까지 줘가면서 유치를 했다 해서 이게 뭐 실리적으로 괜찮은 거냐 아니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들 했었어요. 네, 이 다이셀이라는 회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화학물질을 만들던 회사였는데요. 이렇게 군복용 섬유나 필름 등을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여기로 끌려가서 착취당한 피해자들의 숫자만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144명입니다. 예. 이게 어떤 기업인지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한성민 교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다이셀은 뭐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고요. 이 회사에서 자기들의 자체 역사로 밝혀놓고 있는 걸 보면 군사 자재를 최우선하는 국책에 의해서 194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군수 공장으로 동원됐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생산했던 것들이 이제 뭐 군복이라든지 군수 물자로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에 협력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한 그런 대표적인 전범 기업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협력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한 그야말로 전범 기업인데 한국 지사가 생기는 것도 논란이었는데 거기를 다니던 한국인이 해임됐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부당하게 해임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05년에 다이셀에 입사한 김주묵 씨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예, 예. 자동차 에어백 가스 주입 장치를 만드는 다이셀은 당시 한국 법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한국 시장을 개척한 결과 이 판매량이 올랐고요. 그래서 당시 한국의 공장까지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인 임원 자리까지 오른 거군요. 네, 다이셀의 서울 영업지사의 지사장이었다가 예, 다이셀 예. 코리아라는 한국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한 지 8년쯤 되던 2013년에 돌연 해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니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 잘해가지고 한국에 공장 차리는데도 일조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해임하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밝힌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식적으로 밝힌 해임 사유는 신의성실 위반, 그러니까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임원의 해임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하죠. 네.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해임했다는 거는 본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여야 될 텐데 네. 뭐라고 말합니까? 네, 특별하게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해임됐다고 해서 동료들도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해임을 당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조짐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주묵 씨 설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게죠. 뭔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감사나 해서 별 나온 것도 없는데 하여튼, 타겟이 됐고, 왜 싫어하는지 그건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냥 뭔가 핑계를 대서. 그러니까 특별 감사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해임이 됐다? 네. 네. 그럼 이분이 짐작하는 진짜 해임 사유는 뭐예요? 조짐이 있었대요. 그 조짐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제 해고를 당하는데 11월에 이제 영업부문 총괄부사장. 이 친구가 야, 너 혹시 강제동 그쪽 유족회 접촉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툭 던지고.
저는 왜 던졌는지는 몰랐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건 이제 직장 동료의 얘기였던 네네. 거고 지금 이게 김주묵 씨 본인 얘기인 건데 너 강제동원 유족회하고 접촉한 적 있냐? 접촉? 무슨 접촉이요? 네, 사실 김 씨가 해고됐던 때가 2013년 1월입니다. 예. 그런데 2012년 말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 어떤 때였냐면 예.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때였습니다. 아, 그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후로 다시 재판이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이 경제도발의 빌미가 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12년을 생각해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를 하다가 딱 그때부터 어떤 전환점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승기를 잡은 그 네. 무렵. 그리고 이 결정이 나온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의 이명수 국회의원이 105개 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합니다. 예, 예. 이 명단 안에는 김주묵 씨가 있던 다이니온 셀룰로이드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다이셀이라고 써 있었던 게 아니라 다이니혼 셀룰로이드라고. 네, 이 다이셀의 과거 공식 명칭이 다이니혼 셀룰로이드였고 보통은 줄여서 다이세루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제 영문 이름이자 한국에 진출한 자회사 이름은 다이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모른 채 다이니혼 셀룰로이드라고만 보면 이게 그 국내에 진출한 다이셀인지, 그러니까 전범 기업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네, 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좀 헷갈린 채 김주묵 씨하고 접촉했다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 피해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전화로 얘기를 나눴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기억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기억한 건 딱 한 번 전화를 받은 적은 있어요. 유족회인지 뭔지 모르겠고 다이셀이 다이세루냐고. 여기 들어온 다이셀이 다이세루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게 다이세루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유추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 당시는 제가 다이세루 맞죠? 일본 애들은 다이세루 하니까 아 그거였구나. 유족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전범 기업 명단,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그 명단에 있던 다이세루가 다이니온 셀룰로이드가 다이셀 맞다고 확인을 해준 사람이 김주묵 씨였다. 네. 그 사실은 회사에까지 알려졌고요. 네, 사실 회사는 근무 태도를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일제 피해자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고가 이 일본 본사에까지 올라갔고 이 이후로 해임까지 됐다는 게 이분 주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지사를 낸 다이셀이 전범 기업으로 지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고위직 한국 임원들을 내보내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앞으로 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한국인들, 이제 고위 임원이 되겠군요. 김주묵 씨처럼. 네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좀 정리하려는 뭐 이런 건 아니었겠는가라고 김주묵 씨는 추정하고 있는 거. 게다가 전화를 받아서 접촉을 한 사람도 본인이니까 맞습니다. 아마 가장 쉬운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는 짐작?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이 전범기업 명단에 있는 그 회사가 다이셀이라는 걸 안 후에 강제동원 피해자 쪽에선 다이셀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범기업 발표 후에 다이셀에도 후폭풍이 옮겨 붙었었고요. 특히 2016년 5월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에서 2달 동안 경북 영천 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구지방법원에 재산압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가압류 소송까지.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기각입니다. 일본에 있는 다이셀과 한국에 지점을 낸 다이셀 코리아. 이게 모회사 자회사 관계인데 그렇죠. 양측은 별개의 법인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개별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따지려면은 저 본사 일본에 있는 다이셀 가서 따져라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현재도 본사를 상대로 과거에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 장덕환 사무총장 들어보죠. 얘기입니다. 작년 10월, 9월 달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식 재판 소송을 했죠. 미불 노임 청구. 재판이 10월 달에 2번, 11월 달에 선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판을 길게 끌 적이도 없고
그 회사 자료에 딱 그 사람이 그게 징용당한 것이 딱 나와 있으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쫓겨났다. 네. 이건 이제 김주묵 씨의 주장인 거고 다이셀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다이셀 코리아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요. 예.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라는 말도 안 해요? 긍정도 부정도 없어요? 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죠. 일단 여쭤봤는데요. 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시고요. 오래된 일이고 이미 다 판결이 난 일로 알고 있는데 뭘 더 취재하고 싶으신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또 이제 저희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네네. 네, 그래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그게 그 전화 때문 아닙니다. 다른 사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라면 네. 그것도 아니네요. 그냥 답변 회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임의 사유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 해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지 여부도 결론은 안 난 겁니까? 사실 김주묵 씨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나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5차례 이상 행정소송 그리고 민형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특히 다이셀의 소송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같은 일본 다른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아, 다이셀을 네. 개인이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겠네요. 근데 그런 소송의 결론은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네, 사실 이 논리는 이분이 부사장과 또 서울영업지사장까지 지낸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겁니다. 아, 임원이니까. 네, 그래서 임원에 대한 해임은 근로기준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 사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이셀이 법적으로 해결을 한 거고, 그건 다이셀에 남아있는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쓰비시나 신일철 주금 같은 이런 전범기업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그거는 지금 승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승소 판결 또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죠. 미쓰비시, 신일철 주금은 나온 거고 다이셀은 진행 중인 거고. 네, 재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이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우리 법원에 이번에는 한국지사가 아니라 다이셀 일본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뭐 이런 근데 그분은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라고 그때는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네.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일본에 보고를 하는 분위기 낌새도 느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이 혹시 전화까지 사찰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뭐 일본이 경제 보복 나서면서 지금 한일 갈등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새로운 피해자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그게 만약 해임사 전화 때문이 아니라면 또 아니라고 밝히면 될 텐데 그것도 답을 주지 않으니까 이분으로선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네. 예, 매듭이 좀 풀려가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여기까지 훅뉴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